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4일입니다. 오후 6시경에 이게 40대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경찰에 이제 우리 딸이 실종됐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아하. 그러면 이 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제 첫 번째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남성과 좀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오피스텔로 경찰이 찾아갑니다. 아하.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강제로 딱 열고 보니까 그 실종 신고를 했던 그 여성은 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아이고. 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좀 기한이 오래된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될 수 있었던 게 사체는 상당히 부패했고 냄새도 좀 심하게 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여성하고 함께 살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진입하니까 바깥으로 투신을 합니다. 어허. 여기는 10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도 밑에 차 밑에 다행히 본인으로 떨어져서 네. 생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경찰이 생각했지만 아하. 이 남성 역시 사망을 하게 아하. 됩니다. 이 당시에 출동했더니 여기가 오피스텔이었답니다. 오피스텔에 이 실종 신고가 애초에 들어왔었대요.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여성분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열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현장을 가게 됐고 문을 열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남성은 총 10층짜리 건물 빌라에서 오피스텔에서 9층에 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요. 그 9층에서 안타깝게도 몸을 밖으로 던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왜 일단은 그러면 이 남성은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아마 휴대폰 추적 등으로 그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아요. 아하. 그 두 사람이 동거하는 저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아. 그 의정부인데요. 네. 의정부에 있는 그 신시가지 쪽에 있는 한 오피스텔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경찰이 위치를 파악을 하고 문을 두들겼다고 그래요. 네. 문을 두들겼는데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 개방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자마자 이 남성이 그 안에 있다가 이제 9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네. 차량 본네트 위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을 당시에는 그 남성이 사망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중에 치료가 되면 그 자초지종 경위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고 네. 그 정황으로 본다면은 여성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아하.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그 먹은 술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타살을 하는데 이용됐을 걸로 추정되는 물건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타살의 의혹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부검을 실시했더니 직접 사인이 네. 이 여성인 경우에 간경화였다고 합니다. 아하. 간경화했고 네. 또 좀 더 탐문 수사를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네. 이 여성의 간경화 때문에 이 같이 동거하던 이 뛰어내린 남성이 네. 심지어는 간을 이식해 주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타살보다는 사체를 놔두고 차마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아마 이제 그 같이 술을 네. 마시면서 버텨왔다가 네. 경찰이 들어오니까 뛰어내린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뛰어내린 그 시기 직전에도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요. 네. 지금 그 내용을 통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열흘간입니다. 이 애초에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딸이 열흘간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실종 신고를 하게 돼서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이제 따는 이제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생활반경이나 모릅니다. 열흘 정도 뭐 그 정도 상관이에요. 평소에 이게 뭐 극진이 간호했던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관련자들 제 조사해서 그런 걸 받았어요. 아직 저 수사 자료 좀 더 확인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 뭐 분석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봐야죠.
그렇더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지극정성, 자신의 간경화를 앓고 있는 이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간도 떼어줄 것을 고민했던 남성이라면 왜 경찰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들이닥쳤을 때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도 초반에 아까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진이 간호했던 것과 별개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혹여 이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검거될 걸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봤을 때 이제 살해 흔적은 전혀 없었던 거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살해 사용된 도구가 없는데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체 상태를 보면 이제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일단 외력이 가해지거나 뭔가 다른 뭐 약간 뭐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여성은 자연사한 겁니다. 병사한 거죠. 아.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간 행적을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간까지 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성이 죽고 혼자 남아있는 걸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체 옆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네. 언제 극단적인, 그러니까 나도 이 여성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 어찌 보면 경찰이 문을 따는 소리가 그 트리거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체를 집안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몇 가지 산정을 해보면요. 지금같이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을 차마 보내지 못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경우. 옛날에 2007년도인가 방배동에서 약사가 자기 남편 사망한 상태에서 한 7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두고 관리하고 네. 아이들도 학교 가면서 인사하고 했던 그런 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종교하고 믹서되기는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미련을 못 버려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로 간다고 하면 타살을 해놓고 사체를 옮기는데 그 지장을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살인 사건. 그게 이제 나중에 사체 훼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옮기려고. 네. 그거 이외에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사체 애호증이라는 그 증세도 있기는 해요. 그건 네. 어떤 그 성범죄하고 연관이 되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게 잘못된 종교. 음. 부활할 거라는 그 인식이 있지 아하, 않습니까? 네. 요런 거 정도 등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 경우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건데 네. 어떤 그 보내지 못하는 미련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허 소장님, 네. 앞서 이제 김복준 의원님 설명 중에 이 극단적 선택,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남성이 이 자신의 연인이 이렇게 증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가족들과의 통화에서 뭔가 자신도 안 좋은 선택을 할 거란 암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런 마음이 남성에게 있었을까요? 먼저 이 간경화로 이 연인을 떠나보낸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평소에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 더 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 걸, 뭔가 죄책감, 자책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70% 이상이 손상이 돼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간인데. 간이라는 게 그래요? 예. 아. 내가 옆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고 술도 네. 같이 안 마시고 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내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다 보면 죽음도 함께 하고 싶은 건데 네. 특히 간으로 지금 돌아가신 거라 네. 계속 옆에서 얼굴이 까매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지켜봤던 연인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손정혜 변호사님, 애초에 실종 신고로 이 시작이 된 이 사건이 경찰이 현장에 가봤더니 실종됐다고 애초에 신고됐던 여성은 간경화로 숨진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뭐 뚜렷한 범죄 혐의가 뭐 보이는 부분은 없고 이미 또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정부 경찰서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사망의 경위, 사체가 방치된 경위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조금 수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통신 기록을 지금 조사한다는 겁니다. 네. 통신 기록 내용이나 이런 거에 별다른 내용들이 없으면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요. 네네. 사체 유기 부분은 뭐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꼭 한다고 그러면 사체 처리하는 거 장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거 관련돼서 법이 위반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비록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건하고 공소권 없으면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경찰도 이 사건을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분들에게 탐문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평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가 등을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남성이 평소에 이 연인, 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간도 이식 수술을 해주는 걸 고려할 정도로 뭔가 애정이 깊었다고 하니 뭔가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랑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더 숙연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